지금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켜서 은행 앱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숫자를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십시오. 1억이 있든 5억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아둔 그 피 같은 현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치 얼음이 녹아내리듯 공중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설마 하십니다. 내 통장에 뻔히 1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가 없어진다는 거야 하시겠죠.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는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초대형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환율 1,600원 시대의 개막입니다. 환율이 1,600원을 뚫는다는 게 단순히 미국 여행 갈 때 돈이 더 든다는 뜻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돈인 원화가 쓰레기가 된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금고 속에 고이 모셔둔 현금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3분의 1 토막이 난다는 끔찍한 경고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아주 조용히 비밀리에 훈련 하나를 진행했습니다. 그 훈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뱅크런 대비 긴급 여신제도 점검이었습니다. 뱅크런이 뭡니까? 은행이 망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먼저 내 돈 찾겠다고 은행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나라 망할 때나 보는 그 아수라장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기관인 한국은행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멀쩡한 대낮에 뱅크런을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마치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소방차 수십 대가 몰려와서 불날지도 모르니까 물 뿌릴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방송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불냄새를 맡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경제가 튼튼하다, 문제가 없다 라고 앵무새처럼 말하지만 뒤로는 은행이 무너질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불똥이 어디로 튀느냐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전 재산이 묶여있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60대, 70대 어르신들 재산의 80% 이상이 부동산 아닙니까? 환율이 1,600원을 넘어서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을 탈출합니다. 한국 돈을 못 믿겠으니 다 팔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막기 위해 금리는 미친 듯이 치솟을 것이고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를 감당 못해 집을 던지게 됩니다. 시장에 매물은 쏟아지는데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부동산 대폭락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장만한 그 소중한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차가운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97년 IMF 사태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전날 밤까지는 다들 설마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겠어, 대기업이 망하겠어 하며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대한민국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환율은 2,000원 가까이 치솟았고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났으며 집값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았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꼴이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는데 정부와 언론만 쉬쉬하며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목숨 걸고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026년 1월 닥쳐올 거대한 경제 폭풍 속에서 여러분이 또다시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뜬구름 잡는 경제 이론을 강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닥칠 위기 상황에서 내 돈과 내 집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생존 매뉴얼을 알려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40분 동안 진행됩니다. 이 40분이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남은 평생을 후회와 눈물 속에서 보내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딱 3가지만 준비하신다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여러분은 오히려 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IMF 때도 미리 달러를 사두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이고 방심한 자에게는 지옥입니다. 한국은행이 왜 몰래 돈을 찍어내고 있는지, 국민연금이 왜 환율 방어에 동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 폭락을 알리는 5가지 죽음의 신호는 무엇인지, 정부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시나리오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필승 해법,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합니다. 지금 나가시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볼륨을 높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과 전 재산을 지키는 특급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한국은행이 뱅크런을 걱정하고 환율이 1,600원을 향해 달려가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한국은행이 지금 이 순간에도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는 RP라는 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걸 유동성 공급이니 시장 안정화 조치니 하며 아주 어려운 말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그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짓을 아주 쉽고 적나라하게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RP라는 말이 영어라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쉽게 말해서 전당포 빚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빚으로 빚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를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기 쉽게 철없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로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하다가 빚더미에 앉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의 건설사들과 부동산 PF 현장들입니다. 이 아들이 돈이 없어서 부도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아버지인 한국은행을 찾아갑니다. 아버지, 급해서 그러는데 1,000만 원만 딱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제가 가진 시계를 담보로 맡길게요. 일주일 뒤에 꼭 갚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일단 돈을 찍어서 빌려줍니다. 이게 바로 RP, 즉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사가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들이 돈을 갚기는커녕 울상을 짓고 다시 찾아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한데 돈이 안 도네요. 지난번 빌린 1,000만 원에 이자 50만 원까지 쳐서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냥 이번에 1,200만 원만 새로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걸로 지난번 빚 갚고 급한 불만 끌게요. 아버지는 혀를 차면서도 아들이 망하면 집안 전체가 흔들리니까 또 돈을 새로 찍어서 내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 이번엔 1,500만 원만. 아버지, 이번엔 2,000만 원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부상으로는 아들이 꼬박꼬박 빚을 갚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아버지의 등골까지 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시중은행과 부실 건설사들에게 하고 있는 짓이 딱 이렇습니다. 망해야 할 회사들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국민들 몰래 돈을 찍어서 입에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증거를 대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1분기만 해도 한국은행의 RP 잔액이 5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2조 원, 3분기에는 4조 5천억 원으로 늘더니 4분기에는 무려 6조 5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과 8개월 만에 빚 규모가 13배나 폭증한 겁니다. 거기다 지난 12월 8일에는 국채를 그냥 사주겠다며 1조 5천억 원을 또 풀었습니다. 이건 일주일 뒤에 갚는 신용이라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돈 없지 그냥 가져다 써라 하고 돈을 허공에 뿌리는 꼴입니다. 나라의 곳간지기인 한국은행이 이렇게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내고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더 심각한 건 통화 승수라는 놈입니다. 한국은행이 1조 원을 찍어서 시장에 내보내면 이 돈이 은행과 은행을 돌고 돌면서 신용을 만들어내는데 그 효과가 무려 14배나 뻥튀기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RP로 풀린 돈과 국채 매입으로 풀린 돈을 다 합치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00조 원이 훌쩍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100조 원이면 강남 아파트를 통째로 사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정상입니까? 돈이 흔해지니까 돈값인 금리는 내려가야 하고 사람 주머니에 돈이 도니까 경기가 살아나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아는 경제 교과서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꼴을 보십시오. 한국은행이 이렇게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어서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붙여놨는데 정작 금리는 내려갈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비실비실하고 여러분의 지갑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돈은 전부 죽어가는 좀비들의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망했어야 할 부실 건설사들, 이자 못 내서 쓰러져야 할 PF 사업장들. 이 좀비 기업들이 한국은행이 푼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에버그리닝, 즉 좀비 기업 연명치료라고 합니다. 죽은 나무에 초록색 페인트를 칠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기극입니다. 이게 왜 여러분에게 치명적이냐고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시중의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빵집에서 빵을 100개만 만들 때는 빵이 귀하지만 갑자기 빵을 10,000개를 찍어내면 빵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도 똑같습니다.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내니까 여러분이 평생 모은 1억 원의 가치가 7천만 원, 6천만 원으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재산을 도둑맞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귀신입니다. 이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구나. 저러다 곧 터지겠구나. 이걸 눈치채고 지금 한국 채권을 내다 팔고 짐을 싸서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니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니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지금 마트에 가서 사과 한 알, 배 한 알 집어들기가 무서우시죠? 그게 다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댄 대가를 여러분이 장바구니 물가로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 사실을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물가 관리하겠다, 민생 챙기겠다 하며 립 서비스만 할 뿐입니다. 하지만 뒤로는 뱅크런을 대비하고 있고 RP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며 오늘만 대충 수습하자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는 날이 바로 2026년입니다. 그때가 되면 둔촌 주공 살리겠다고 쏟아부었던 그 돈들이 독이 되어 돌아올 겁니다.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고 부동산 거품은 한순간에 꺼져버릴 겁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물가, 고금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정책 실패가 만든 인재입니다. 아버지가 빚쟁이 아들 살리겠다고 집문서까지 잡히고 있는 꼴입니다. 결국 이 모든 빚은 누가 갚아야 합니까? 성실하게 저축하고 세금 낸 우리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화만 내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선장 욕만 하고 있으면 같이 죽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숨기고 있는 마지막 방어선은 과연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마저 이 위험한 도박판에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동원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닥칠 재앙이 무엇인지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앞서 한국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눈치 빠르기로 소문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미 짐을 싸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겁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만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무려 20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떠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조 원이면 서울시 1년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나 한국 못 믿겠어. 나중에 돈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손해보더라도 당장 현금 챙겨서 떠날래 하고 야반도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돈인 원화를 팔고 미국 달러를 사서 나가니까 당연히 환율은 미친 듯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너도 나도 구명보트인 달러로 갈아타려고 아우성인 겁니다. 구명보트 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타려는 사람이 많으니 표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500원을 넘보니 많이 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이 위험하다며 버리고 간 그 쓰레기 채권들, 그리고 치솟는 환율을 막기 위해 정부가 누구를 동원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 최후의 보루, 국민연금을 강제로 등판시켰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연금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 외국인들이 달러 가지고 나가서 환율이 오르니까 너네가 가지고 있는 달러 좀 내다 팔아. 그리고 외국인들이 던지고 나간 한국 채권, 너네가 좀 사줘. 한마디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용 소화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소중한 돈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미국 주식이나 우량한 해외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가치가 올라서 우리에게 이득이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환율 급한 불 끄겠다고 국민연금이 가진 알짜배기 달러를 헐값에 팔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당장 오늘 저녁 반찬으로 쓰겠다는 꼴입니다. 더 심각한 건 채권 매입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가 망할 것 같으니까 한국 채권을 팔고 도망가는데 그 똥을 국민연금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망해가는 회사의 주식을 내 돈 주고 사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이 한국 채권을 사주면 당장은 금리가 좀 진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국 경제가 진짜로 꼬꾸라지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누가 떠안습니까? 바로 국민연금을 낸 여러분과 우리 자식들이 떠안아야 합니다. 연금 고갈 시기가 더 빨라지고 나중에 받을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이걸 두고 국민연금과 외환 수합을 체결했다느니 환해지를 했다느니 어려운 말로 국민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정책 실패로 망가진 경제를 땜질하기 위해 건드려서는 안 될 국민들의 쌈짓돈까지 털어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 소화기를 다 써버리면 나중에 진짜 큰 불이 났을 때 우리는 다 타 죽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라는 마지막 소화기를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많이 뿌려대고 있습니다. 이 총알이 다 떨어지면 그때는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숫자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비중 25%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전체 자산 중에서 한국 채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원래는 이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숫자가 25%를 훌쩍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그건 무슨 신호일까요? 더 이상 한국 채권을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국민연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방어선이 뚫렸다는 비명소리입니다. 이때가 되면 외국인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한국을 떠날 것이고 환율은 1,500원은 넘어 1,600원, 1,700원까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 정부가 하는 꼴을 보십시오. 앞에서는 경제 튼튼하다, 걱정 마라 큰 소리 치지만 뒤로는 한국은행이 돈 찍어내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시한부 환자에게 진통제만 계속 놓아주면서 다 나았다고 거짓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통제 효과는 곧 떨어집니다. 약발이 다 떨어지는 그날이 바로 2026년입니다. 그때 닥쳐올 충격은 1997년 IMF 때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업들만 빚이 많았지만 지금은 정부도 기업도 그리고 여러분 같은 개인들도 빚더미 위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무너지고 환율 방어선이 뚫리는 순간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건 바로 부동산입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인 아파트가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금처럼 돈을 풀어서 억지로 금리를 눌러놓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시장금리는 튀어오를 것이고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은 이자를 감당 못해 집을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받아줄 사람은 없고 매물만 쌓이는 공포의 부동산 하락장이 열리는 겁니다. 자, 이제 상황 파악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침몰하는 배 위에서 선장의 거짓말 방송만 듣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구명조끼를 챙기고 탈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가 왔을 때 탈출해야 할까요?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확인해야 할 죽음의 시그널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셔야 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그 5가지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메모지 준비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난장판 속에서 언제 도망쳐야 할까요? 선장은 괜찮다고 거짓말을 하고 배는 기울어 가는데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와 언론이 아무리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도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숫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5가지 숫자는 대한민국 경제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자 여러분이 탈출 버튼을 눌러야 할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복잡한 경제신문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딱 이 5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시그널은 국채 10년물 금리 3.5%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신용 점수표이자 체온계입니다. 사람도 체온이 36.5도여야 정상이지 38도, 40도 넘어가면 응급실 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도 똑같습니다.
이 국채금리의 정상 마지노선이 바로 3.5%입니다. 스마트폰 검색창에 국고채 10년물 금리라고 치면 바로 나옵니다. 만약 이 숫자가 3.4%를 넘었다면 외국인들이 슬슬 짐을 싸고 있다는 뜻이니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딱 봤는데 3.5%를 돌파했다. 이건 경고 단계가 아니라 공습 경보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위험하다, 튀어 하고 소리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3.7%를 넘었을 때입니다. 이건 체온이 40도가 넘은 겁니다. 이때는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진 현금의 절반은 무조건 안전한 달러나 금으로 옮겨놔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여러분 피부에 가장 와닿는 원달러 환율 1,500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500원은 심리적 저지선입니다. 이게 뚫리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폭풍이 몰아칩니다. 1차 저지선은 1,500원, 2차는 1,550원, 그리고 최후의 방어선은 1,600원입니다. 환율이 1,600원을 넘어가면 기업들이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야 해서 공장 돌릴수록 손해를 봅니다. 결국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대규모 실업 사태가 터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환율이 1,500원을 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당장 마트로 달려가서 쌀이나 휴지 같은 생필품부터 넉넉히 사두십시오. 그리고 해외여행이나 유학자금 송금 같은 건 전면 중단하고 현금을 꽉 쥐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현금 흐름이 막히는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그널은 한국은행의 비명소리, RP잔액 월간 2조 원 급증입니다. 제가 일부에서 한국은행이 빚으로 빚을 막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돌려막기 규모가 한 달 사이에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나 뉴스에서 RP 매입 규모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을 부릅뜨고 보십시오. 만약 한 달 사이에 RP 빚이 2조 원 이상 늘어났다. 이건 은행들이 돈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3조 원 이상 늘어났다. 이건 부동산 시장, 특히 거품이 많이 낀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강력한 전조 증상입니다. 한국은행이 패닉에 빠져서 돈을 헬리콥터로 뿌려야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니까요. 네 번째 시그널은 최후의 보루인 국민연금의 국내 채권 비중 25%입니다. 이 숫자는 정부가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줍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한국 채권 비중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 비중이 줄기는커녕 25%를 넘어서 계속 늘어난다. 이건 외국인들이 버리고 간 똥을 우리 연금으로 다 받아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구원투수까지 마운드에 올렸는데도 점수를 내주고 있다는 얘기죠. 25%가 넘어가는 순간 더 이상 뒤에 나올 선수는 없습니다.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진 무법 천지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그널은 가장 무서운 징후인 뱅크런 조짐입니다. 에이, 설마 요즘 세상에 은행이 망하겠어? 하시는 분들. 작년에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단 하루 만에 망한 거 못 보셨습니까? 요즘 뱅크러너는 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수조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뉴스에서 은행 예금 이탈 급증이라는 기사가 나오거나 저축은행 연체율 비상이라는 말이 들리면 즉시 행동하셔야 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를 긴급 점검한다고 하면 그건 이미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생각하고 자시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5천만 원 넘는 예금은 무조건 쪼개고 장기 적금도 깨서 일단 내 손에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설마 하는 순간 내 통장은 영원히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시그널.
국채금리, 환율, RP 잔액, 국민연금 비중, 그리고 뱅크런 조짐. 이 신호들이 켜지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왜냐고요? 도미노 원리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환율이 오르고 외국인이 떠나면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중금리가 폭등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빚내서 집 산 영끌족들은 이자를 감당 못하고 집을 내놓습니다. 시장에 매물은 쏟아지는데 금리가 높으니 집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래 절벽이 오고 급매물이 쌓이다가 결국 가격이 수직으로 추락합니다. 1997년 IMF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반토막 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반포자이가 미분양 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는 그 아파트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인데 그게 반토막이 난다면 노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 시그널들이 켜지기 전에 남들보다 반박자 빨리 움직여야 내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달러는 얼마나 사야 하고 예금은 어떻게 쪼개야 하고 대출은 어떻게 갈아타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실전 생존 매뉴얼을 공개하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당장 내일 은행 가서 해야 할 행동 요령만 딱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긴 시간 동안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운명의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에이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오늘 저녁 뉴스나 보고 주무시는 길입니다. 그 결과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2027년쯤 되면 여러분의 자산 가치는 30% 이상 증발해 있을 것이고 치솟는 물가에 허덕이며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길은 다릅니다. 그래,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지금 당장 대비하자 하고 마음먹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딱 3가지만 실천하신다면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부동산과 주식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1997년 IMF 때 남들 다 망했다고 울 때 미리 달러를 사둔 사람들은 평생 먹고 살 부를 축적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현금 확보한 사람들은 강남 빌딩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펜을 드시고 받아 적으십시오. 내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생존 수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칙. 자산의 20%에서 30%는 무조건 달러나 금으로 바꿔라.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만 반대로 달러와 금값은 오릅니다.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내 재산이 전부 한국 돈으로만 되어 있으면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될 때 같이 망합니다. 하지만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원화가 떨어져도 달러가 올라서 내 자산을 방어해 줍니다. 이게 바로 보험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 당장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외화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여유 자금의 30% 정도만 달러로 바꿔서 넣어 두십시오. 만약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폭등하면 남들은 비명 지를 때 여러분은 웃으실 수 있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은 나라가 망해도 가치가 변하지 않는 유일한 돈입니다. 은행이나 금 거래소에서 골드바를 사두시거나 금 통장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침몰하는 배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구명조끼입니다. 두 번째 수칙. 예금은 무조건 5천만 원 단위로 쪼개고 부실한 금융사는 피하라. 아까 뱅크런 말씀드렸죠? 은행이 망하면 나라에서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까지만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자 좀 더 준다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한 곳에 1억, 2억씩 넣어둔 분들 계십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 넘게 들어있다면 당장 빼서 다른 은행으로 옮기십시오. 시중 5대 은행인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같은 1금융권으로 옮기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자는 조금 적더라도 원금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원금 다 날리고 이자 몇 푼 더 받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리고 은행 직원이 이율 높다고 권하는 후순위 채권이나 ELS 같은 투자 상품은 절대 가입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금자 보호도 안 되고 은행 망하면 휴지 조각 되는 겁니다. 무조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만 5천만 원씩 쪼개서 넣으십시오. 세 번째 수칙, 빚은 최대한 줄이고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라. 지금 빚내서 집 사신 분들 혹은 생활비 때문에 대출 받으신 분들, 지금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눈치 보고 계시죠? 제가 장담하건대 환율 방어선이 뚫리면 금리는 폭등합니다. 지금 5% 대출 이자가 7%, 8%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금리로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위약금을 물더라도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십시오. 지금 당장은 고정금리가 조금 더 비싸 보일 수 있어도 태풍이 불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투자하지 마시고 빚부터 갚으십시오. 위기 상황에서는 빚 없는 사람이 왕입니다. 현금을 쥐고 빚을 줄여서 몸집을 가볍게 해야 다가올 폭풍을 견딜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있고 PF 대출이라는 시한폭탄은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괜찮다며 자장가를 불러주지만 그 노래에 취해 잠들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붕괴 시그널, 국채금리, 환율, RP, 잔액, 국민연금 비중, 뱅크런 조짐. 이걸 매일 아침 체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생존 수칙을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뉴스, 제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분석해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누구보다 빨리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혼자 가면 불안하고 외롭지만 우리 구독자님들이 함께 가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영상 나만 보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거 한번 봐라, 우리가 정신 차려야 산다 하고 말이죠.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커지고 위기는 나눌수록 작아지는 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다면 지금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손가락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망설임이 가장 비싼 비용입니다. 내일은 늦습니다. 오늘 당장,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가정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더 깊이 있고 돈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현명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